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 8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8장은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 교재 보듯이 345페이지 책 버전이 third edition 조금 바뀌었는데요. second edition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345페이지 Other aspects of boiling and evaporation in an extensive ambient입니다. 그래서 뭐 보일링과 이베포레이션 인데 우리가 지금 풀보일링 계속 했었죠. 이 같은 풀보일링에서 어떤 다른 영향도를 좀 고려해보는 그러한 그 챕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 영상에서 맨 마지막 영상에서 아마 8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8장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또 굉장히 또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교과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과서 읽는 것도 좋지만 교과서를 당연히 하겠지만 수업은 파워포인트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럼 화면 공유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나오는 영향이 이제 Effect of Subcooling인데요. 이 8장에서는 이 풀보일링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도를 고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Effect of Subcooling이에요. Subcool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월과 가까운 영역에 있어서는 Saturated 상태가 됐지만 이 월부터 좀 떨어진 그런 유체는 아직 여전히 그 Saturation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Subcooling이라고 하죠. 꼭 서브쿨링이 됐다, 서브쿨링인 상태라고 해서 보일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닥, 그러니까 월이 굉장히 이제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유체 전체가 다 세츄레이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아도 국부적으로 월 근처에서 이제 보일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이와 같이 이 세츄레이션이 다 도달하지 않은 서브쿨링 상태에서는 이 열전달량이 제거한 열전달량이 시프트 되는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있는 그림은 saturated 상태고요. 이거는 보일링 커브죠. 늘 얘기했던 이 x축은 이 가로축은 월 스퍼이시고요. 세로축은 이제 열 제거량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시프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월 슈퍼이실 때 같은 월 스퍼이실 때보다 많은 열량을 제거하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 CHF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크리티컬 힙 플럭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크리티컬 힙 플럭스가 상당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서브쿨링인 경우에는 이 세츄리 월 스퍼잇에 따른 그 열량이 이 포화 상태일 그때의 증발 보일링보다는 위로 이 보일링 곡선이 위로 올라가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영역은 이제 내추럴 컨벡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 이제 보일링이 시작되는 영역이죠. 근데 보일링이 시작되는 영역은 크게 이제 우리가 separated 이 버블 영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슬러그 앤 컬럼 영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CHF, 얘가 필름 보일링, 트랜지션 보일링 그렇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서브쿨링의 영향을 고려를 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상당히 유사해요. 뭐였었냐면 세로축이 열량이고 가로축이 월 스퍼이실 때 그거를 개념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항상 수식화를 했어요. 수식화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수식화된 결과를 가지고 뭐 설계를 한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예측을 한다라든가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쭈버라는 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맥시멈 힙플럭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이제 주버 모델이었죠. 이 주버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이즈 이펙트라든가 그다음에 형상이라든가 그런 거가 고려가 돼가지고 주버 모델 대비 이 Q 맥시멈 미안합니다. 힙플럭스가 얼마가 되는지 이제 그 양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버 모델을 보면 0.16의 러브이 하는 잠열이고요. 이 식은 많이 보죠. 중력과 속도에다가 서피스 텐션
액체의 밀도, 기체의 액체의 밀도, 포화 기체의 밀도, 그 다음에 베이퍼의 밀도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5.32 시그마. 시그마는 물론 그 리퀴드의 시그마를 찾으면 되겠어요. 그 퀄리티 이따가 뭐 우리가 풀프랍으로 한번 개선해 볼 계획이긴 한데요. 일단 시그마, 그다음에 G, 이게 좀 가로가 빠졌네요. 가로가 있고요. KL은 thermal conductivity죠. 리퀴드의 thermal conductivity. 그다음에 CP는 정합비열, lowL은 리퀴드의 밀도, saturated 리퀴드의 밀도, 잠량. 이 부분이 지금 과열도죠. 그러니까 saturation 상태에서 유체의 온도, 아니 서브쿨링이죠. 과열도가 아니라 서브쿨링이죠. 과열도는 물론 월에서 saturation을 빼준 거고요. 이 Tsaturation minus TL 이 값이 바로 이제 서브쿨링이 고려가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Qmax가 서브쿨링의 곱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Qmax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갖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식을 보고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브스텐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버블의 다이어미터라든가 그런 무차원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길이 랭스에 대한 파라미터가 이 서피스 텐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식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Qmax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에 대한 연습으로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example 이 8.1을 보면 그 compute Qmax using Putet-Thales correlation and the correlation of Juber for water boiling on infinite horizontal surface at atmospheric pressure and subcooling level of 110 and 50 Celsius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쿠테탈레즈의 그 상관식을 이용해서 Qmax를 계산해봐라. 물론 이 아래에 있는 식이 이제 쿠테탈레즈 식인데요. 서브쿨링이 있죠. 그래서 이 서브쿨링의 영향이 고려된 서브쿨링의 영향이 고려된 식인데요. 그래서 쿠테탈레즈 상관식을 이용해서 Qmax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준 이게 이제 주버 모델이죠. 그래서 주버 상관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Qmax를 두 개를 한번 해봐라. 이제 그게 이 문제죠. 다만 굉장히 넓은 infinite horizontal surface고요. 압력은 대기압이에요. 압력은 대기압 상태인데 서쿨링 레벨이 10에서 50이다. 그러니까 대기압에서 이 saturation temperature, 이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죠. 그래서 100도씨의 그 saturation temperature 값을 받는데 서브쿨링을 뭐 10도면 10이면 뭐 90도, 그다음에 50이면 뭐 50도 이 정도의 그 서브쿨 상태에서의 Qmax 값을 한번 구해봐. 그런 거죠. 문제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쿠테탈레이즈 상관식은 우리 교재를 보면 이퀘이션 8.1, 8.1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버 모델은 방금 보여준 것처럼 이퀘이션 8.2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쿨의 영향도 있겠지만 유체가 실질적으로 유동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풀보일링 곡선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한 영향도를 다음 슬라이드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보일링 그러면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흐르지 않는 유체에 해당되는 건데 이 유체가 어느 정도 유동이 있을 때 그 유동이 있을 때 풀보일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유동이 어떠한 이 보일링 커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한 영향도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forced convection effect, 그러니까 유동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뭐 단상에 single phase라고 하는 것은 단상. 그러니까 액체하고 기체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액체면 액체, 기체면 기체인데요. 그 natural convection alone, 그러니까 유동이 없는 거에 비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 forced convection, 당연히 이제 강제 대류는 자연 대류에 비해서 열 전달량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natural convection 영역에 있어서는 내추럴 컨벡션만 있는 유동이 흐르지 않는 영역에 비해 가지고 이 싱글 페이스 트랜스포가 당연히 이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onset of nucleation, 그러니까 핵비등의 시작점, onset of nucleation이 suppress 된다. suppress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그 higher Walls point, 높은 Walls point 도달할 때까지 이 onset of nuclea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비등이 이 higher Walls point 영역까지 suppress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죠. 여기 보면 열전달량이 높아졌어요. 열전달량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싱글 페이스 컨벡션 같은 경우에 또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월스포이트에 비해서 Q 제거하는 열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기울기는 같다고 해도요. 기울기는 같다고 해도 같은 월스포이트에서 Q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보면 Q는 H 곱하기 T 월 마이너스 T 리퀴드, 세츄레이션 값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같은 온도일 때, 같은 월스포이트일 때 Q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열전달 개수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전달 개수가 증가한 그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듯이 온셋 오브 뉴크레이션이 서프레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일반적인 보일링 커브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커브가 되고 있는데 온셋 오브 뉴크레이션 어디서 발생했어요? 여기가 이제 온셋 오브 뉴크레이션이죠. 이 일반적인 내추럴 컨벡션, 그러니까 유동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온셋 오브 뉴크레이션이에요. 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월스포이시 증가를 하다가 월스포이시 증가를 하는데 열량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일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열을 더 많이 뺏어가게 되죠. 많이 뺏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온도가 이제 이쪽 월스포이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보일링이 발생을 하면 열을 잘 가져가니까 열을 잘 가져가서 월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월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열량을 더 주게 되면 월온도가 유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열을 가지고 바닥 온도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량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일링이 시작되면 만약에 내가 온도를 가지고 컨트롤한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온도를 가지고 컨트롤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전에 봤던 그림처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열량을 가지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열량은 동일한 상태에 있는데 보일링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러면은 바닥으로부터 열을 훨씬 더 잘 뺏어가기 때문에 TW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돼서 좌측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온셋 오브 뉴크레이션이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forced convec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영향이 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에 해당되는데요. 이 forced convection에 의해서 일단은 shift 했어요. 위로 올라갔어. 위로 이제 열전달 양이 증가해가지고 열전달 개수가 증가해서. 그런데 지금 onset of nucleation이 일어나는 월스포이시 굉장히 증가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높은 과열도가 돼야지만이 이제 핵비등이 시작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forced convection이 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물론 forced convection이 발생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높은 CHF, critical heat flux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HF도 상승하고 필름 보일링도 상승하고 트랜지션 보일링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forced convection, 그러니까 유동이 흘러가면서 비등 열전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풀 보일링 커브를 나타내고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책의 형식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방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그냥 이대로 놓지는 않아요. 이대로 놓지 않고 이거를 가로축과 세로축을 수식화해서 이거를 나중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상관식을 개발했는데요. 그래서 버글레스는 로즈노우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하라무라 앤 갓도, 그 다음에 야코프 앤
친 이런 분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버글레스 앤 로즈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히트 플럭스가 이제 맥시멈 히트 플럭스를 예측한 건 아니고요. 하라무라 앤 갓도하고 그다음에 야코프 앤 푸티는 이 CHF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forced convection이 있는 경우 유체 유동이 있으면서 풀 보일링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하라무라 앤 갓도라든가 야코프 앤 푸틴 모델이 있고요. 실제로 어떤 연료 속에 관한 우리 예전에 로즈노 모델처럼 연료 속에 관한 부분은 이 맥시멈 히플럭스가 아닌 이 연료 속에 관한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모델링을 했는데요. 이거는 FC는 싱글 페이스 히트 트랜스퍼 열량이 싱글 페이스일 때 열을 제거하는 포스트 컨벡션이 이제 싱글 페이스일 때의 제거하는 열량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QPB는 풀 보일링, 그러니까 풀 보일링이니까 이제 유동이 없을 때의 보일링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I라고 하는 것은 스레트홀드예요. 풀 보일링 했다 스레트홀드 슈퍼 뉴클레이트 보일링 뉴클레이트 보일링이 막 시작하는 지점에 있어서 바로 이 지점이죠. 뉴클레이션 보일링이 막 시작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그때 연료속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머글레슨 로즈나우라고 하는 것은 이 싱글 페이스에서 제거되는 열량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forced convection 이펙트가 없는 풀 보일링일 때의 열 전달율 나누기 그러니까 빼기 이제 QI라고 하는 값을 썼는데 QI는 뭐다?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onset of nucleation, nucleation이 막 시작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그때의 열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러면 여기에는 유체 유동이나 흐름이 어디에 반영돼 있겠어요? 이게 여기에 반영돼 있겠죠. 여기에 QFC에 반영돼 있겠죠. 그래서 유체의 흐름이 반영돼 있는 부분은 QFC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348페이지 이퀘이션 3.8이 있고요. 이퀘이션 3.8에 대한 설명이 식 다음에 바로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라무라 갓도 상관식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히플럭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G가 이제 질량 유속이죠. 마스 플럭스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 세크 G가 마스 플럭스니까 이 보면 forced convection 효과를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지금 G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G가 들어 있고요. 잠열이고 밀도비고 surface tension에 뭐 L은 좀 length겠죠. L은 length인데요. 이 length of plate in the flow direction. 그러니까 유동 방향으로 이 플레이트의 length가 지금 L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테스트하는 것은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이 L 값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플레이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에 대한 풀보일링 곡선을 열량은 지금 CGF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유동이 있는 경우니까 흘러가는 경우에는 바로 하라무라 앤 갓도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야코프 앤 푸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여기 D가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얘를 이 식은요. 이 식은 이제 와이어 같은 다이어미터를 가지고 있는 와이어인 경우에 그리고 유동이 와이어 주변에 있을 때 원통형의 그러한 구조물 주변에서 풀보일링이 발생하는데 그때 유동이 있을 때 그때 적용해서 맥시멈 히플럭스를 예측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영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영향이 하나는 이제 서브쿨링 영향, 포스트 컨벡션 영향 이렇게 있어요. 예제 8.2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트 컨벡션 영향을 한번 고려해서 계산을 해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determine Qmax, 히플럭스, CHF를 구하는데 R113 냉매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R113 한번 해봤었죠. 포화 상태, 대기압 상태에서의 포화 R113의 맥시멈 힐 플럭스를 구해봐라. 그리고 대기압 조건이고요. 플랫 플레이트 5mm 롱이었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라무라인 각도식을 쓰면 좋겠죠. 왜냐하면 하라무라인 각도식 같은 경우에는 플랫 플레이트에서 발음이 힘드네요. 플랫 플레이트에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랭스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5mm라고 하는 랭스 집어넣고요. 여기 0.55 50m/s가 있죠. 그래서 좀 빠졌네요, 식이. 좀 빠졌네.
그래서 이거 보면 law L, U infinite HLV가 있으니까요. 그 U infinite, 그러니까 속도에 이제 0.5m/s, 5.0m/s, 50m/s 값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플로우 레이스를 고려하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보니까 식 자체가 U 인피니트에 비례하는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맥시멈 값이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른 그런 유동이 있으면 더 리타드 되겠죠. 온셋 오브 뉴클레이션이 더 리타드 되면서 더 높은 그러한 CH 값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example 8.3도 이제 같은 그 effect of flow인데요. 그러니까 그 forced convection effect인데요. 다만 얘는 지금 히터예요. flush mounted heater with a diameter of 5mm니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야코프 앤 푸친, 아까도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야코프 앤 푸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어 다이어미터가 있는 부분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라무라인 각도는 그 플레이트에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8.3 예제는 지금 야코프 앤 푸친 모델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R134A flows in a channel at a mean velocity of 1.0 m per second. First mount heater with a diameter 5mm고요. 근데 지금 이 야코프 앤 푸틴 모델을 쓰고요. 이거를 대기압부터 크리티컬 프레셔까지,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한번 쭉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해보라는 얘기죠. 파라메트릭 스터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변수를 바꿔가면서 특히 이제 압력이 1기압부터 이 크리티컬 프레셔까지 갈 때 Qmax가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고찰을 해보세요. 뭐 일반적인 경향은 같을 거예요. 일단은 R134의 크리티컬 프레셔를 일단 구하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 사이는 뭐 5개 구간을 나누든 4개 구간을 나누든 해가지고 그 구간에 맞춰서 물성을 구하고 그 물성에 맞춰가지고 한번 Qmax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프레셔 증가에 따라 가지고. 자, 이제 브롬리에 대한 모델도 있어요. 브롬리에 대한 모델도 있는데요. 브롬리 자체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forced convection 영향을 고려한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브롬리 모델은 그 35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잠깐 이 결과를 지금 아직 안 해봤는데요. 8.3을 보면 여러분들 352페이지 살짝 결과를 보면 어느 특정한 크리티컬 프레셔까지 쭉 증가를 하다가 또 임계점 근처에서 이렇게 조금 맥시멈 히플럭스가 작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모델들도 있어요. 그래서 브롬리 상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또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브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데요. 이와 같은 영역이 이 영역이 지금 얘는 필름 보일링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듯이 지금 포스트 컨벡션의 영향이 지금 트랜지션 보일링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필름 보일링 영역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제 코릴레이션 3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이 브롬리 모델은 이 필름 보일링 영역에서 포스트 컨벡션이 풀 보일링에 영향을 주는 그 영향도를 여기서 모델링을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히플럭스 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필름 보일링에 해당되는 부분은 브롬리 모델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실무를 할 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와 같은 일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other effects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other effects는 이제 이 풀보일링에 발생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surface의 wettability, 그러니까 surface를 잘 적시느냐 아니면은 잘 적시지 않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도 풀보일링이 많이 바뀌는 거는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사이즈에 대한 영향은 이미 우리가 주거 모델에서 그러니까 Qmax 나누기 Q 주버였었죠. 주버가 어떤 이제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주거 모델과 실질적인 어떤 그런 형상이나 크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원통이냐 플랫 플레이트냐 아니면 사이즈가 D분의 L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값들이 지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풀보일링은 사이즈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웨터빌러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젖음성 얼마나 특히 필름 보일링 같은 경우나 트랜지션 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웨터빌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접촉각이죠. 이제 접촉각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가 그 풀 보일링, 트랜지션 보일링이 달라지는 필름 보일링이 달라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서피스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 7.2를 여러분들이 보면 뭐 굉장히 거친 표면이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주거 모델인데요. 특히 이제 CGF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팔로시트 그러니까 맨질맨질하게 가공한 거냐 아니면은 그 거기에다가 스크래치 같은 거를 줘가지고 그냥 거친 표면에 따라 가지고 그 CSF라는 값, 뭐 CSF 이 값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 때 또 계속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